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앞서서 소개를 해주신 한섬이라고 하고요. 팀 베타라는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좀 단체들의 비영리 홍보에 관련해서 막 그 컨설팅을 하거나 뭐 교육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이제 이 비영리 IT 지원 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, 비영리 홍보에 대해서 아까 그 사전에 주신 질문들을 보니까 상당히 고민과 또 막막함이 많으신 것 같은데, 오늘 저희 교육과 또 이따가 있는 그 대화 시간을 통해서 좀 고민이 많이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그 이제 타이밍에 대한 얘기인데요.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그 카드뉴스의 표지 같은 이미지인데, 요것도 뭐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저 또 혼자 떠들면 그러니까 채팅으로 이게 뭐를 패러디한 건지 한번 맞춰 주시겠습니까? 네. 그 백담빈님과 이재훈님과 김민견님과 등등등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정답을 맞춰주셨는데, 요새 엄청나게 그 대형 프로그램이 됐는데, 처음에는 사실 되게 소소하게 시작했던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, 네, 그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 뭐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만들었죠. 근데 이렇게 유키즈 온 더 블럭을 패러디할 거면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이 한창 핫할 때 그거를 패러디해서 올리는 게 좋겠죠.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이슈나 어떤 컨텐츠가 좀 유명하게 이렇게 확 떴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올리면은 좀 더 사람들이 이목이 가기 때문에,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어제와 오늘 그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좀 보다가 왔는데, 그 드라마가 상당히 이 추석 연휴 동안 SNS에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는 오징어 게임을 뭔가 패러디한 어떤 이미지나 컨텐츠를 오늘 내일 중 정도에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이거는 이제 몇 년, 2019년에 있었던 사건인데, 연예인들이 단톡방에 이제 그 여성분들의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게 이제 그 부적절하게 사용이 돼서 언론에도 소개가 되고,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기도 하고 뭐 이랬던 사건인데, 이때 그게 뉴스가 되니까 또 그 영상을 막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검색 기록들이 막 포털에 떴던 거죠. 그래서 이 아하 서울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라는 곳에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는데,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으니 이 피해자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를 통해서 2차 가해하는 거를 멈추자. 근데 이 이미지를 상당히 그때 이 사고가 터지고 바로 딱 올려서 배포가 매우 많이 됐어요.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이미지를 제작한 곳에 이 조직의 이름을 여기 위에 어딘가에 좀 실어 주셨으면 좀 더 어디서 만들었구나, 이것도 같이 퍼지기가 좋았을 텐데, 네, 그 점이 조금 아쉬웠고, 네, 말씀하신 그 지금 강연 중에 이혜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프로그램 이미지를 이용할 때 저작권 문제가 괜찮을까요? 이 질문을 주셨는데, 이거는 네, 제가 이따가 좀 더 여기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그동안에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냥 유명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패러디해가지고 많이 썼는데, 뭐 이게 비영리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, 이따가 좀 더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. 네, 그래서 이 단톡방 사건에 대한 이미지, 요 경고장 이미지 매우 핫했던 이미지였고요. 이게 그냥 대충 만들었나 했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주차 위반 차량 요 딱지랑 똑같이 만든 거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소소한 디테일이 또 있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거는 아까도 언급됐던 그 충주시 케이스인데, 저는 또 이 충주시가 참 많은 홍보 실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분은 사실은 혼자서 이 홍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막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이런 SNS 콘텐츠도 상당히 잘 만들고 하면서 되게 유명해지시고 너무 업무 그 성과를 인정받고 계시는데, 이거를 모두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그 아까 해봉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채널에 이제 컨셉이나 톤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,
이 충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고, 이게 또 어느 순간부터는 이슈가 돼서 잘 홍보가 되니까, 이제 윗선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상관없을 수 있는데,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단체 계정을 운영하는데, 뭐 A라는 담당자가 운영할 때는 막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B라는 담당자가 운영할 때는 또 너무 진지하게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일관된 톤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 뭐 이런 좀 밝고 가벼운 그런 톤으로 갈 거라고 조직적으로 결정이 됐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또 우리 조직의 이미지나 톤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를 제일 바람직한 거는 사실 같이 좀 상의를 해서 그 결정된 톤을 가지고 쭉 운영을 하시는 게 좋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이렇게 뭔가 농담을 하거나 장난식의 좀 유머 코드를 가진 컨텐츠를 누구나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.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좀 저는 웃기긴 했는데 미세먼지 심각 인정, 노인정 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 이 노인정에다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라는 홍보가 담겨 있는 메시지였어요. 매우 여기서 또 이제 좀 보실 거는 뒤에도 있지만 요 오른쪽에 댓글창을 보면은 다른 계정이 막 국민콜 110 이런 계정이 막 충주시 복지 클래스 대단하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또 충주시가 다시 대댓글을 달고 있죠. 이런 식으로 좀 소통이 된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중요해서 이런 거는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그 청년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. 여기서도 보시면은 댓글에 이 본인들이 올린 어떤 웹 포스터에다가 댓글로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거기에다가 바로 이 관리자분께서 답변을 주셨어요. 근데 여기도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 답변 주신 분이 이 본인 계정, 개인 계정으로 하기보다는 이 민달팽이 유니온 계정으로 해서 그 이름이 뜨게 한 다음에 답변을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을 좀 해주는 거 가능하면은 뭐 몇 시간 내로 또는 그 날이 넘어가지 않게는 답변을 해주고 그게 댓글도 그렇고 메시지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시간 소통을 좀 해주시면은 좋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그 이제 포스터 같은 경우에 이런 좀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뭐 이것도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은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그 세종시 쪽에 있는 기관에서 제가 강연을 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올렸던 포스터를 캡처한 건데 오프라인 그 크게 나오는 이제 벽 같은 데다가 부착하는 그 포스터를 이제 이미지로 받아서 그 이미지를 또 SNS 채널에도 그대로 올리는 상황이죠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주 큰 포스터로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이 작은 글자들이 크게 출력이 됐으니까 보일 텐데 이게 SNS로 이대로 올라가 버리면 이 작은 글자가 다 안 보이잖아요. 그 또 이제 저희가 그 일정 나이가 되면은 또 눈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회의 자료 같은 거 뽑을 때도 상당히 그런 걸로 많이 혼나고는 하는데 젊은 실무자분들이 마찬가지로 SNS에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글자가 올라오면은 이거는 뭐 나이가 적고 많고 상관없이 다 안 보이니까 좀 안 좋겠죠. 그래서 이제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 팀베타가 만들었던 그 세미나의 홍보인데 이 카드 뉴스도 사실은 이게 좀 색깔이나 이런 게 좀 흐릿하게 나와서 약간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크기 같은 측면에서는 이 이미지를 이 하나의 이미지에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한 네다섯 개로 쪼개서 카드 뉴스 형태로 이렇게 발송을 하면은 아무래도 보기가 좀 더 낫잖아요. 그리고 이제 SNS,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그 정사각형 이미지에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사각형 이미지로 여러 개를 잘라서 글자는 가능하면 크게 크게 해서 이렇게 발송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포스터를 좀 가공을 해서 SNS에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앞에 그 설명해 주셨던 뭐 미리 캔버스나 이런 거 활용하면은 이런 거를 만들기가 좀 더 편하니까 그런 거 활용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요새 이제 행사를 할 때 참가 신청을 구글 독스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요거는 요새는 이제 오늘 하는 것처럼 뭔가 줌이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뭔가를 할 때는 또 신청 자체도 온라인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또 저희가 만약에 위드 코로나 정책이 되고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가 다시 벌어지게 되고 그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
이 행사 참가 신청을 받는 경로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이 그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로 요새는 주문을 많이 하는데 이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키오스크로 뭔가 주문하기 어려워하시고 저도 어떤 때는 키오스크 가면은 앞에 가면은 막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행사 참가 신청하는 것도 구글 독스로 하는 게 누구나 다 편한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행사에 주로 들어오실 분들이 뭐 중장년층이거나 좀 노년층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분들이 더 편한 거는 종이에다가 참가 신청서를 받거나 아니면은 전화번호를 써서 그 전화를 받아서 그냥 참가 신청 받는 게 훨씬 편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이나 온라인을 뭔가 나아가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능사라기보다는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가 제일 편할까를 고민해서 그거에 맞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그 데이터에 대한 질문도 사전 질문에 보니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,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사이트라고 해서 관리자 메뉴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올렸던 콘텐츠 중에서 어떤 게 좀 반응이 제일 좋았는지, 뭐 이런 거를 데이터로 볼 수 있는데, 이거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분석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여러 개 되면은 봐서 어떤 게 좀 많이 들어왔나 이런 거 보고도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, 그럴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가끔씩 한번 보시고, 근데 사실은 여기에 그 나타나는 결과가 다 비슷비슷한 게, 아무래도 이미지로 올라가는 콘텐츠가 반응이 좋거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이 아무래도 도달률이 제일 높아요. 그래서 뭐 공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시간을 많이 쓰는 콘텐츠일수록 도달률도 높아진다는 건 어쩔 수 없고, 그 다음에 또 너무나 명백하고 당연한 사실은 유료 홍보비를 사용했을 때, 돈을 썼을 때 아무래도 도달률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사실은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되게 예산을 책정해서 주기적으로 유료 홍보와 타겟팅을 여러 그 경우의 수를 놓고 하다 보면 어느 나이대와 어느 지역에서 우리께 딱 폭발적으로 뭔가 수요가 있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유료 홍보 없이 그냥 일반적인 SNS 운영을 하실 거라면은 페이지 인사이트는 저는 뭐 그냥 가끔 참고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이재훈님께서 밴드를 사용해서 홍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, 네, 밴드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오늘은 많이 넣어놓진 않아서, 네, 제가 이따가 뒤쪽에 저희 대화하는 시간에 조금 이야기할 수 있으면 같이 해볼게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할애할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, 사실은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전체 강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,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뒤에 그 막 영상들도 준비하고 하긴 했는데, 그거는 사실은 두세 시간짜리 이제 강연 준비할 때 넣어놨던 그 컨텐츠여서, 그거까지 다 하기보다는 여러분과 좀 질의응답하고 대화하는 시간 뒤에 좀 충분하게 가지고, 요 앞에 강연은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하는 메시지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, 좀 요약을 하면은 저는 앞에 이제 음식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메뉴는 좀 줄이고 맛집이 되자. 그래서 마찬가지로 채널 개수는 줄이고 컨텐츠의 가독성을 올리는 쪽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. 이런 말씀을 주요하게 드립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실 때 아니면은 내부 워크숍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토론거리로 두고 같이 이야기해서 그 결론을 도출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사실은 이런 되게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단체의 한 줄짜리 메시지가 뭔지, 우리 단체의 목표가 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에 상당히 곽광받고 있는 뭐 스타트업 중에 토스 뭐 이런 업체 같은 경우 보면은 금융을 최대한 손쉽게 한다. 뭐 이런 미션이 있단 말이죠.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연결한다. 이런 이제 한 줄짜리 매우 명확한 그 미션이 있는데 각자 비영리 단체에도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한 어떤 미션이 있을 건데 그 미션이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토론되진 않는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 미션이 뭔지 다 같이 정확하게 합의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미션이 뭔지에 대한 토론, 그리고 그 미션 중에서 우리가 올해에는 혹은 올해 상반기에는 어떤 대상을 상대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런 목표와 대상자부터 설정을 하고
그거에 맞게 어떤 채널과 어떤 홍보를 할 거냐 이런 토론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 얘기는 그냥 제껴놓고 그냥 요새 유튜브가 뜨니까 유튜브 해야 되지 않나? 뭐 요새는 틱톡이 대세라던데 틱톡 해야 되지 않나? 이제 이런 너무 지엽적인 질문으로 빠지다 보면은 이 전체 방향을 잡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홍보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도 그 단체의 전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많은 이야기들 나누어 보시고 홍보에 대한 목표도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뭐 이 정도로 강연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